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공장의 제조 원가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조 원가를 산출하여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매월 또는 분기, 반기, 연간 순으로 회사 실정에 맞게 제조 원가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조 원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 원가라는 것은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공장 원가를 말하는데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를 뜻합니다. 제조원가 같은 경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하고요. 일반 관리비나 판관비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조원가율이라는 것은 제품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제조원가율이 70에서 80%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조원가율을 구하는 방법은 매출액 대비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한 건데요. 재료비라는 것은 그 시점에 따라서 기말 재고 금액을 기초 재고 금액, 그래서 원료의 사용 금액, 부자재의 사용 금액을 산출을 하게 되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실정에 따라서 원료비, 부자재비뿐만 아니라 내용물, 가공품, 반제품, 완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 그런 원료비, 부자재비가 되어야 합니다.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가 있고요. 직접비 같은 경우는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제조 작업자라든지 충포장 작업자들, 그리고 간접비는 생산 계획을 세우거나 구매 발주를 내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품질 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간접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물류비, 각종 보험, 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등 모든 공장에서 발생된 비용을 경비에 합산을 하여 집계를 하게 됩니다. 제조 원가율을 분석하는 방법은 그 제품의 생산 유형별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생산 제품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조 원가율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일 경우가 많으므로 이익이 많은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 원가율이 낮아지고요. 상대적으로 이익이 좋지 않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제조 원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유형별 이익률이 비슷하다면 전체 유형으로 구분하여서 분석해도 되고요. 같은 유형이라도 이익률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품별로 개별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품 생산 유형 분석을 보게 되면 한번 예를 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제품이 같은 11만 개를 생산했더라도 원가율이 낮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제조 원가율은 좋아지고요.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높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제조 원가율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같은 11만 개를 생산했더라도 제품 믹싱에 따라서 제조 원가율이 이렇게 변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 매출은 실제 제조 원가율의 변동을 이론적으로는 주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제품 로트 사이즈 1000개 생산하면 품목 교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져서 실제 제조 원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일단 배제를 하고, 너무 많은 분석을 디테일하게 되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배제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원가 분석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견적원가 실제 원가를 분석한 자료를 취합하게 되는데요. 실제 원료비의 원료 로스율, 회사마다 그 제품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료 로스율을 적용해서 원료비 합계를 내고요. 부자재비 같은 경우에도 부자재 로스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공정 불량률도 발생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부자재비 합계를 내고요. 제조 직접비와 충포장비는 임률에 따라서 구하는 부분은 이전 동영상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접 노무비는 제가 30% 적용을 했는데, 회사마다 직접 노무비 대비 간접 노무비 비율을 이렇게 구분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제품에 몇 원을 분배할지에 대해서는 회사 정책에 따라서 정확도 높게 분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경비 같은 경우는 제가 10%를 넣었는데 회사마다 경비율이 아마 다르겠죠. 그래서 그 경비율도 실제 제품 판매가 대비해서 매출 대비해서 경비가 몇 프로 차지하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제조 원가율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외에도 불량률이 있을 것이고 또 외주를 주는 것들은 외주 비용들이 있는데 외주를 많이 주면 줄수록 원가율이 제조 원가율이 나빠질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은 회사 특성에 따라서 뭐 외주를 많이 주면 오히려 제조 원가가 좋아지는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불량률이라든지 외주 비용을 포함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제조 원가 분석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생산 수량을 접목해서 두 번째로는 예상 원료비, 부자재비, 노무비, 경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번 달에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했고 원료비, 부자재비, 노무비, 감가를 하게 되면 총 원료비는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당 102원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 2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상 원료비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총 부자재비도 구할 수 있고요. 노무비도 각각 구했고 경비도 각각 구해서 실제 이런 제품들을 생산했을 때 우리가 제조원가율은 약 68% 정도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구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별 원가를 통해서 예상 원료, 부자재, 노무비, 경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들어간 비용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 들어간 비용이 원료비는 약 9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들었고 이렇게 실제 들어간 것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구한 것과 예상되는 비용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원료비가 한 2% 정도 올랐구나. 그리고 총 부자재비는 한 1% 정도, 뭐 경비는 비슷하구나 해서 총 예상은 68%를 했지만 73%에서 5% 증가한 원인을 보게 되면 원료비 소진량이 많았다. 그리고 노무비도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브로드하게 일단은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왜 원료비나 부자재비나 노무비나 경비가 증가를 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상 제조원가하고 실제 제조원가를 분석해서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원료비 같은 경우에는 원료 단가가 변동이 될 수 있겠죠. 높아졌거나 낮아졌거나 그리고 원료의 폐기 하지 못하는 원료가 있었을 때 그거를 이번 달에 폐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원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고요. 원료 보정이라든지 재고 조정 그리고 연구원들이 갖고 가고 있는 원료의 양이나 또는 시제품이 많아서 PT를 많이 했다. 그런데 그걸 버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버렸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원료비로 산정이 되고요. 부자재비 같은 경우에도 부자재 단가 변동, 부자재 폐기, 내용물 같은 경우에도 내용물 분량 폐기가 있고요. 내용물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반제품, 완제품 모두 같은 내용들인데요. 반제품과 완제품 내용물 평가 방식에 있어서 원료비와 부자재비만을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노무비와 경비가 그 제품에 내용물이나 완제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완제품의 경우에 완제품 재고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 재고는 원료비, 부자재비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노무비와 경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이 완제품을 결국 다음 달에 출하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또 제조원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제조원가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용물, 반제품, 완제품, 이런 가공부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제조원가의 변동폭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보다 정확한 제조원가 예상 원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노무비, 경비 외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비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좀 저하가 됐느냐 생산성도 마찬가지로 제품 믹싱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기도 하는데요. 같은 품목별로 생산성은 아마 동일하게 크게 변동이 없다면 동일하게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잔업 및 특금 비율이 높아졌는가 또는 임금 인상 시기였는가 또는 성과급 및 인센티브를 주었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노무비 증가 감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비 이런 모든 비용들이 혹시 단가가 인상이 되었느냐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는 계절부하 겨울철 여름철에 3개월씩 1년 중에 6개월의 계절부하에 따라서 전기세가 많이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 영향도 원가에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비 증가 유무 등등 뭐 미미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기타 클레임 비용 출하는 했는데 클레임 들어와서 그걸 보상 폐기해줘야 되는 비용들이 일시에 크게 발생이 되면 제조원가율이 갑자기 확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고가의 장비 설비 투자를 했을 때 회사별로 감가상각 기간이 좀 다르겠지만 그것도 제조원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 상승 하락 요인을 보게 되면 제품 믹싱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믹싱은 예상 원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달 또는 이번 분기에 대해서 제조원가를 잘 관리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예상과 실제를 비교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제품 믹싱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클레임 비용 처리 발생을 안 하면 괜찮겠죠. 변동폭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리고 폐기 금액이라든지 원부 저지의 단가 변동 순으로 우선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신규 인력 채용에 따라서 생산성이 저하가 되었느냐, 임금 정책 변경 등으로 해서 노무비가 변경이 되었느냐 등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조원가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개별원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개별원가의 정확도를 높이게 되면 실제 올해의 이번 달에 제조원가는 이 정도가 예측이 되고요. 예측된 대로 제조원가가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예측된 제조원가 대비해서 원가율이 달라지게 되면 각각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원인을 밝혀서 그것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조원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